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12월 22일 가계 평범성 구조 분석 시간을 시스템 사고 살롱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 있어요. 이제 광주에 그 내일하고 모레 강해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친 김에 쭉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런저런 음, 5.18과 관련된 장소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좀 몇 가지 우리 시스템 사고와 관련된 뭐 시스템 사고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음, 그 좋은 소식이 좀 몇 개 생겼어요. 하나는 그 화성시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성시 시민육성재단이라고 화성시 산하재단이거든요. 화성시 예산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소식지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그 2024년 고교 대상 진로교육 지원 사업 그래서 화성시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사고 사업을 했었어요. 예, 이 사업을 위해서 강사 양성도 했었고 그때 참여했던 우리 강사 선생님들께서 여기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 결과를 재밌게 인터뷰 형식으로 그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쭉 네, 이런 데가 있고요. 예, 것이다. 요거 네, 시스템 사고는 MIT를 중심으로 발전한 연구 방법론으로서 네, 인과적 사고 변화를 통찰하는 사고, 시뮬레이션 사고, 통합적 사고 등을 한다. 이렇게 해서 들의 예, 수업하는 장면을 이렇게 쭉 보내주고 찍었고, 네, 시스템 사고 수업은 2시간씩 3회차 수업으로, 네, 그래서 1회차 수업에는 시스템 사고의 기본 개념과 강령과 특징을 이해하고 인과순환 지도 표기법을 익히고 2회차 수업에서는 시뮬레이션의 기초가 되는 절량과 유량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구조 변화를 통해 기후환경 위기 문제를 해결한다. 3회차 수업에서는 인과순환 지도와 BOT로 변환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자신의 관심 진로 분야 이슈에 대하여 인과순환 지도를 통해 구조 분석할 능력을 함양한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인터뷰를 한 거죠. 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뭐 이렇게. 참, 그, 또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 이거 누구죠? 여기 계신 분인데. 예. 우리나라 시스템 사고 교육의 역사의 한 장을 어, 기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되어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진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기타 등등 네, 좋은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진로에도 진로와 연결해서 뭐 이런저런 어, 했고 네.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도 소식도 같이 있는 그런 소식지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발로 소식이 좀 나왔고요. 또 그동안 또 의미 있는 내용 중에는 지난주에는 제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요거는 최소한 여기 계신 분하고는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뭔가 기대가 되는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이메일 내용을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교육청 기획예산관 장학선 누구입니다. 저는 정창원 박사님을
2025년 정책혁신 아카데미 강사로 모시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내년 2월이에요. 네, 내년 2월 4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하는데, 4일,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진행하는데 5시간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문경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인재원에서 합니다. 저희 부서의 장학관님께서도 박사님을 굉장히 추천하셨고, 정책기획 시스템 작업에 관한 강의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냐?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정책혁신 아카데미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다면, 본 과정은 일회성 교육 강의가 아닌 경북교육청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청 조건도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자 중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으로 나중에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를 하는 총 42시간 연수입니다. 그래서 괜찮겠네, 의미가 있겠네 해서 제가 거꾸로 역제안을 했어요. 예, 제가 차라리 첫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시스템 사고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두 번째 제안은 제가 첫날 강의하지만 기간 내내 같이 있고 싶다. 숙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혹시나 제가 전 과정을 내가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생길 때 5분 대기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5분 대기조 멘토나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하니까 여기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월 달에 거의 2월 4일 첫째 주가 되겠네요. 거기 이제 문경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 사고 살롱 홈페이지에 저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죠? 오케이. 화면 공유 다시. 지금 화면 공유 되고 있나요? 살롱으로 되고 있어요. 살롱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오케이. 여기 홈페이지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참관 또는 청강 가능한 강의 목록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시스템 사고 살롱을 통해 소개한 강의 중에서 참관, 청강할 수 있는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참관 또는 청강을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최 측에 연락 주시면 뭐 어, 웬만하면 가능할 것 같은 것만 제가 올려놓긴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매번 제가 강의 요청 받을 때마다 뭐 청강 할 사람 모셔와도 되냐고 제가 매번 물어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올려놓은 거고, 그래서 저한테 신청하면 제가 주최 측 그 학교에 연락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할게요. 지금 지나간 것도 있죠? 네, 12월 2일 지나갔고, 이것도 이제 수요일 날 지나갔고, 이제, 10월 26일 분당에 있는 정자중학교. 아, 그,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여기서 했는데, 월요일 날 중학교 3학년 1반, 2반.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3반, 4반에서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다 하는 건데, 교장 선생님도 참여하시고, 굉장히, 교장 선생님 이하 교감 선생님들의 이 열정이 좀 되게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특히 교장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제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시면서 또 여러분 제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쓴 칼럼들도 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럼도 좀 몇 개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자중학교가 네, 좀 관심이 좀 가게 됩니다. 하여튼 거기서 그 피셔리 게임, 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같이 만든 그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고향에 있는 무원, 이게 무원인데, 오타가 있네. 그리고
1월 6일, 7일, 8일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화성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빨간 글씨 있는 거 매주 3월 달에 제가 한국교연대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네, 요런 과목으로.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거는 청강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강이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청관이지만 이건 청강에서 실제 수강생과 똑같이 뭐 이제 똑같은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2월 달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경상북도 교육청 그거는 아직 이제 반영을 안 했고요. 나중에 반영되면 경상북도 문경까지 오실 분이 계시면 이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내용 중에서 뭐 질문이라든가 뭐 하실 분 계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 그러면 프로그램 볼게요. 네. 자, 아,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아, 지난 시간 내용, 그,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라라도 불렀죠? 클라라와, 어, 지난 시간에 불렀던 클라라 소환을 해야 되는데, 클라라, 어떤 클라라지? 여러, 어, 아, 그, 지난주 광주에서 강의할 때 클라라도 소개해서 막 그 대화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했던 내용도, 여기서 있다. 자, 제가 좀 해볼까요? 네. 재밌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안 되는구나. 근데 오늘 새로운 버전의 클라라를 보게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죠. 1번 철학자 하시즘의 다이기라는 사람의 내용인데, 요거를 클라라한테 잠깐 먼저 좀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재미삼아. 네, 오케이. Hello, how can I help you today? 클라라 안녕?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혹시 화면 보고 있나요? 네, 지금 줌 화면을 보고 있어요. 어떤 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스템 싸고 살롱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진행하는 시스템 사고 살롱 말씀이시죠? 네. 지금, 어, 네, 말씀하세요. 무엇이 화면, 궁금하신가요? 네. 화면에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지금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라가 영상을 보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누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김춘희 선생님이시고요. 네. 네, 김춘희 선생님이 화면에 보이시네요. 네. 다른 부분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분들하고 같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화면에, 사람 보이시나요? 네, 화면에 참가자분들이 보입니다. 그래, 악의 편범성에 대해 음, 함께 이야기 나누실 계획이군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면에 하시즘의 누구라고 사람 이름 보이나요? 지금 화면에는 텍스트와 링크가 보입니다. 하시즘의 다카기에 대한 내용도 보이는데요. 음, 혹시 어떤 점을 더 도와드릴까요? 혹시 일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검색하나 봐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돼요? 음, 네. 하시즈메 다카기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좀 더 찾아볼게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나요? 음. 여러분들 화면 공유 안 됐군요.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여러분도? 오케이, 오케이. 네. 클라라, 이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그 하시즈메 교수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하시즈메 다카기는 야마나시 현립대학 인문사회학부의 교수입니다. 그는 도쿄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 대학에서 윤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서로는 아렌트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마워요. 네. 요새 이거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아, 챗GPT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면서 대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챗GPT를 하고 학생들과 얼굴 보여주면서, 예, 또 수업 내용, 학생들의 작품을 이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좀 평가해 줄래요? 칭찬해 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신기해 있는데, 뭐 좀 지나가면 이것도 굉장히 일상화 되겠지만, 요새 따끈따끈한 성능이니까 나중에 그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학생들의 몰입도가 많이 좀 좋아질 거예요. 예. 자, 그 사람이 되는 걸로 좀 한 거죠. 좀 하는 딥L이라는 번역 인공지능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인공지능에서 조금 좀 더 좀 자연 번역을 좀 해 놓은 겁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여름 내내 악의 평범성에 대해 연구했다. 하지스메 선생님 이번 여름에는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주로 문헌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노트를 작성하고 블라. 그 다음에 나오네요. 예, 좀 크게 볼까요, 이거를? 뿅. 뿅. 음, 이게 이러면 네.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 논문을 쓸 때까지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 흔히 정치 철학자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그 아렌트의 개념 중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여름에는 이것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소개해주는 이 일본 철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뭐 한나 아렌트의 세계적인 대가냐 이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일본에 계시는 이제 선배님한테 한나 아렌트에 대한 좋은 칼럼니스 하나 보내줘 하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봐. 딱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교과서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참고로, 이런 생각도 악의 평범성에 해석할 때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렌트는 1906년 독일어권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세계사의 밝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1933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았죠. 나치 정권은 유태인에 대한 박해와 차별을 공공연한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아렌트에게 자신의 생명도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탈출한 것이었죠. 목숨을 걸고 유럽을 탈출해 미국으로 건너간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들을 박해했던 나치즘과 전체주의가 과연 어떤 종류의 악이었는지에 대해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전후 약 15년이 지나서 한 나치 당원이 이스라엘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었는데 나치 정권의 관료로서 유대인 학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은 사회 전체 차원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대학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대학살이었다. 네. 예를 들어, 물류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대인들을 이송하고 효율적으로 학살해 갔습니다. 효율적으로. 음, 여기서 제가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 예, 그러니까 참 묘해요. 예, 이 효과성을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도 없어요. 예, 이왕이면 잘 효과성을 달성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효율성을 생각하는 순간, 효율성을 생각하면 할수록 효과성은 멀어지더라고요. 그게 저의 가설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가설이 맞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선원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는 해적선이라는 거. 네. 뭐 그런 느낌.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정치이긴 하지만 600만 명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아이히만이 맡았던 역할이 바로 그 이송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유대인 이송을 총괄했던 이유였죠. 이 아이히만이 포되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렌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을 방청하러 가서 그녀가 쓴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었고 거기서 아렌트가 만들어낸 표현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은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평범하다고 말해도 되는가 하는 논쟁이었죠. 아렌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해라고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에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언급이 되네요. 그만큼 이게 논란이 많은 개념이라서 그런가 봐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그 글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년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좀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학생들한테 좀 맡겨도 어떨까?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런데 악의 평범성이 뭐야? 뭐 근데 성악설을 얘기하는 거야. 성성설을 얘기하는 거야. 성악설인가? 뭐 이런 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그럼 올바른 내용은 뭐지? 에서부터 또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지? 예, 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사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성은 문자 그대로 보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냥 보통이 아니란 걸 우리는 공유했었어요. 그죠? 네. 어, 그래서 악의 평범성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찮은 일상적인 일처럼 말하는 것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체계적인 학살은 규범을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 같아요. 어, 좀 지금 이렇게 우린 대한민국에 계엄이 선포되었고 지금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 계엄 과정에서 보면 바로 저거 아니에요? 체계적인 계엄 준비는 규범을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군인들, 경찰들, 검찰들에 의해서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 네.
아렌트는 원래 인간과 인간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협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공동 행위의 긍정적 가능성에 대해 줄곧 이야기해온 사람입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예시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대학이라는 곳이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연계함으로써 일종의 체계나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수업이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연계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멘트는 협력해서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이는 홀로코스트에서는 한 민족을 학살하는 거대한 악을 위해 공동행위와 협력이 이용되어 버렸습니다. 아렌트에게 이것은 큰 의미가 있었고, 자신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온 것이 역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 공동행위와 협력, 공동행위 협력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시스템 사고 연결한다면 이런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공동행위와 협력 그 자체가 좋고 나쁘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공동행위와 협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홀로코스트 나치 행동처럼 아주 끔찍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아주 평범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규범에 따르면서 이 공동 집단이 만들어낸 규범, 규칙을 따르면서 예,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된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믿음, 신념, 믿음, 희망 이런 게 좀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공동의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네. 나, 그래서 낫지는 사실은 시작부터 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치 정권이 만들어질 때 이 아주 공정한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한 표 차이로 된 거 아세요? 예. 한 표 차이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한 표 차이로. 이렇게 웃기죠? 음. 그리고 히틀러는 이전부터 내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의 누구처럼 말이에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유대인들을 없애겠다는 얘기를 공언을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좀 홀로코스트 나치의 참혹한 만행을 지향하는 그래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저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협력하고 뭐 어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지?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믿음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시스템은 그 시스템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그런 기조는 저는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 거대한 악이 실행된 방식이 문제인데 거기서는 모두가 협력해서 범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범죄적인 행위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이런 악 속에서는 모두가 협조해서 해 나가야만 합니다. 보통 사유라면 잔혹한 사람이나
자신의 이기심을 우선시해서 전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 대량 학살이라는 악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악인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요 대목이 참 재밌지 않나요? 실행되는 방식이 모두가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모두가 협력 그 사이에 어느 한 사람이 이기심이 발현해서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오버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오히려 이 나쁜 행위를 하는 이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에서 어느 누구도 튀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서로 협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협력 시스템에 있던 사람들은 나는 특별한 나쁜 감정도 아니야. 나는, 어, 내가 뭐 이기적으로 누구한테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써서 한 게 아니라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음, 뭐 그런 거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채팅창에 누가 또 쓰셨네요? 아닌가? 아, 아까 박경 쌤 쓰신 거군요. 예, 감사합니다. 악인이 오히려 방해다. 그러니까 이때의 악인은 이 시스템의 결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겠죠. 체계적으로 아주 이게 아주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 시스템의 결이 다르게 튀는 사람, 예, 사람이 악인인 거죠. 여기서는. 예, 참 맞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어떤 사람, 홀로코스트에서 어떤 사람이 서로 연계되어 있었는가 하면 아렌트는 거기서 일종의 정상적인 사람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보통이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규범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잘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네요. 즉, 평범하고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아, 달리 표현하면 또 범생이들? 예, 느낌이 오시나요? 예, 예, 저 같은 범생이들. 네. 이런 사람들이 연계해서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특정 사람들이나 민족을 학살하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악이 자행된 것입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특정 사람들을 학살하는 체제가 성립되어 있었고 엄청나게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치관이 뒤집어진 세계 속에서 나치 독일의 사람들은 살고 있었고 유대인을 학살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며 그것이 선이라고 여겨지자 그것을 위해 서로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가 사실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헤게모니를 확 잡았을 때, 바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었대요. 독일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이미 싹을 자른 거예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 사람들 전부가 이 히틀러를 따라간 게 아니라 히틀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사람들 목소리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예, 그렇게 진행돼 있었더라고요. 음, 이러한 상황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으로 아렌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저 자신은 이렇게 아렌트를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회가 전체주의 정권에 완전히 지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것이 어쩌면 특정 사람들을 살해하는데 가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평범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악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나치 정권 하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고 아렌트는 해석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와 그런가?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네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손 떼고 사유하기. 어, 저게 제가 강의할 때 떠드는 에포케이죠. 예. 한번 물러나서 의심해보고. 그러니까 사유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나를 타자화하고 객관화시키는 작업, 어, 저기, 메타인지? 뭐,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손을 떼고 사유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악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아렌트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떼는 것이 단순해 보이거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 가운데 연결성, 그죠? 이 연결을 어느 정도 단절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협력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전체 협력을 중단시키거나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떼는 것은 적극적 의미에서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렌트의 결론입니다. 아렌트의 사상적 전개 과정에서 보면 그녀는 아이히만 재판 이후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찰을 깊이 있게 진행해 나갑니다. 사유가 아렌트의 테마가 되어간다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다소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이번 여름 동안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어서 저는 언론기관에 있었는데요. 만약 전쟁 시에 언론기관에서 일했다면 저도 전쟁에 가담하는 보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라고 인터뷰가 이제 얘기했고, 전시에 언론기관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보도하는 경우 정부의 통달을 전파하는 것 같은 일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를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기능이죠. 원활하게 각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맡은 역할을. 하지만 그 시스템 전체가 악한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때, 즉 그 배가 해적선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윤리관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보다도 원활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인다는 바로 그것에 가담해 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 맥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 끝이네요. 네. 이 번역에서는 특히 손을 떼다라는 표현의 의미와 맥락을 잘 살리고자 했으며 아렌트의 철학적 사유 발전 과정과 그것이 현대 사회에 주는 함의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언론인의 예시를 통해 악의 평범성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를 누가 얘기했냐면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이 얘기한 거예요. 네, 클로드가 말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한번 들어가면서 좀
코멘트 좀 해보실래요? 좀 질문 같이 고민할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예, 이정수 선생님. 아, 박수 치신 거예요? 네. 박형호 선생님이 채팅창에 뭘 올리신 것 같아요. 아,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아, 말씀해 보시겠어요? 박형호 선생님이 지금 아, 네. 채팅창에 뭐 올리신 것 같은데요. 박경 선생님. 예, 아까 네. 제가 이런저런 강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박경 선생님이 이제 아, 네. 예, 아, 긍정적 네.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격려의 네. 멘트를 해주신 거고요. 예. 아, 저도 아까, 네. 저도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거 보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1월에 방학하기 전에 이렇게 시스템 사고를, 어, 박사님을 초대해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듣는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우리 학교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네, 그건 네, 잠깐, 하세요. 네, 네, 아, 은혜고는 어디에 네. 있는 거죠? 아, 저 평택에 있어요. 평택이요. 네, 네네. 네, 근데, 좋습니다. 뭐 일산에서 더 멀지만 괜찮아요. 네, 너무 멀어서, 맞습니다. 너무 저는 멀어서. 광주도 가고 저기 뭐 네, 문경도 가고 하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음, 대한 그 평범성에 대한 개념을 막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또 바라본 것도 의미가 네, 있었는데, 오늘 이 일본 학자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어,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인데, 음, 그 가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목적, 그 방향, 목적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 그걸 정할 것인가, 그렇죠.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잠깐 들었고요. 네, 저도 아까 마지막에 이제 나도 전시 상황에서 내가 저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러면서 또 너무 연약하게 또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어떤 내가 사유 없음 아까 에포케도 잠깐 말을 하셨는데 사유하지 않고 그냥 그런 손떼기 하지 않고 음, 그냥 그 흐름에 흘러가는 거에 그런 저항 정신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음. 그런 걸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나는 연약한데 이러면서 네, 네, 네. 그런 사유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고민되고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하고도 1시간 정도 수업을 토론을 하면서 좀 비판적 사고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 말이 쉽지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먼저 고민을 좀 많이 네네. 하지 않으면 네. 네. 학생들도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좀 약간 예, 네. 이게 되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음, 그 시키는 대로 네. 하지 마. 그거거든요, 또.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는 네. 이야기를 되게 있어 보이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사실 어떤 예전에 네. 맥락이냐. 네네. 그런데, 진짜 꼭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그런 확증적 편향이라고 뭐 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그런 사고의 흐름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인풋이 한 방향이라면 이런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음, 그런 사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부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부터 그런 걸 해보고 싶고, 지금 저희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네, 저희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예, 저희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음, 아, 예,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고, 하여튼,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의미 있는 칼럼 내용이었어요. 네. 네. 뭐 최근 저한테 있었던 일을 잠깐 공유한다면
제가 마라톤을 요새 즐겨 하고 있잖아요. 일산 네네. 지역에 제 주위에 그 마라톤 동호회를 가입해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하고 거기는 멤버들과 되게 정말 으쌰으쌰 왜냐면 힘든 운동을 같이 하니까 되게 끈끈하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바로 탈퇴해버렸어요. 예? 예, 그렇게 제가 애정을 가지고 제가 많이 정말 제 돈을 들여서 막 같이 사주고 같이 먹고 뭐 감사의 뜻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단톡방에 그 토요일 날 여의도 가는 거에 대해서 네네. 여의도 축제에 저는 갑니다. 딱 그 정도만 얘기했거든요. 음, 근데 그 좌장이 거기 이제 리더가 음, 그 훈련 다 끝나고 나서 어, 다 끝나고 나서 다들 추운데 잠깐만요 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 탁 꺼내더니만 제가 다른 글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 내용이 뭐냐? 밴드 운영 원칙. 그러니까 다른 밴드에서, 다른 모임에서, 그러니까 모임, 다른 음, 모임에서 음, 언급한 음, 자기네들의 운영 원칙 이거예요. 이제 그걸 자기가 음, 너무나 공감한다 해서 우리도 이것을 얘기하고 싶다 해서 꺼낸 건데 핵심이 뭐예요? 정치적 중립. 네. 네. 우리는 순수하게 음, 달리는 동호회이긴데 여기에서 정치적인 언급을 하면 좀 음, 서로 감정이 깊어질 수 있고 어쩌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 어, 그래서 바로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태를 정치적 중립으로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일단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이게 음, 대선 기관도 아니고 국회의원 음, 선거 기간에서 야당과 여당, 뭐 후보들 간의 논쟁 막 해서 서로 헐뜯고 음, 뭐 정치적인 음, 공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바라보는다는 것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제가 거의 분탕질을 하고 나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나왔고 이제 음, 어제 드디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 훈련하는 날이다 보니까 제가 안 나오니까 예, 음, 어떤 한 분이 왜 안 나오셨냐, 뭔가 뭐 불편한 게 있냐. 근데 음, 그분한테는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이 던져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음, 특히 이 갈수록 이게 정치적인 음, 상황하고 결합해서 그렇지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이 음, 아니더라도 이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음, 연결망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아주 평범하게 문서 작업한 것이 이게 문서 음, 작업이잖아요. 저 양반들도 다 네, 문서 작업한 것이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 사고가 나중에 이제는 그 피드백이 없으면 시스템 사고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맞아요. 예, 맞는데 피드백이란 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음,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어. 음, 라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학생들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뭘 더 바래? 예, 음, 이제는 제가 심하게 말하면 피드백 안 가르쳐 주면 어때? 아니, 음, 피드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질지를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민주시민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음, 시스템 사고를 명분으로 한 그냥 1단계 시스템 사고가 1단계, 2단계, 음, 3단계 뭐 마지막에 가면 비선형적인 사고도 하고
뭐 스타카 플로우도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음, 피드백도 하고 지연에 의한 뭐 다이내믹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네, 고단계. 근데 저단계에서도 의미가 음, 있다. 예. 음, 그래서 저는 요새 오퍼레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근데 그걸 이제 음, 쉽게 표현할 때 인과관계로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음, 작동되는 원리, 뭐 작동되는 원리를 보면 피드백도 작동되는 원리고, 비선형적인 변화도 작동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셔널 띵킹이나 피드백 띵킹, 다이내믹 띵킹, 그다음에 non linear thinking 이것이 음,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음, 그런데 뭐 딴 걸 다 차치해서라도 그냥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를 좀 알게 한다든지, 그래서 음, 인과관계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모른다. 요새는 또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확률적 확률적 확률 불확정성의 불확정성 원리, 원리 또는 네, 아 확률적 인과관계 뭐 이런 음, 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모른다. 여기서 음,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 원인이 뭐고 결과가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런 음, 장님을 쓰면 안 되는데 눈 감고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음, 거야. 그거를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 이게 이것마저도 틀릴 수 있어라는 긴장감을 갖고 계속 있어야 돼요. 음, 우리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뭐 문헌이 어떻고 뭐 기사가 어떻고 논문이 음, 어떻고 해서 다 갖고 왔어. 갖고 와가지고 나름 과학적이라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만든 연결고리. 음, 인과관계 연결고리마저도 음, 이것도 틀릴 수 있어. 음, 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음, 이것마저도 실험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고 훈련. 음, 그러면 예컨대 헌법도 고정된 것은 아니고 헌법도 바뀔 수 있는 거고 뭐든지 다만 음, 다만 바뀌기 전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합의. 그래서 서로 집단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음, 이제 그 집단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다고 이제 하면 이제 바로 뭐 민주시민 사회, 뭐 민주시민 의식, 세계시민 의식,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새 그런 식으로 시스템 사고 교육을 좀 풀어가는데 좀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음, 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시스템 사고 교육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어차피 이제 특강 강사 학교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요. 어, 음, 피드백, 뭐 다이내믹, 뭐 이 비선형 이런 얘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어, 시간이 짧은 사이에서 압축해가지고 피드백 얘기도 막 하고 비선형 얘기도 막 하면 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우와 재밌다 우와 충격적이다 하겠지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새는 더 앞단의 이야기를 좀 더 차라리 길게 합니다. 그 음, 가장 최근에는 제가 3시간 강의를 하는데 한번 일부러 피드백 이야기는 살짝만 하고 끝냈어요. 그 정도로 앞단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지난주 광주에서 했던 워크숍도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인과관계, 그러니까 연결 게임을 해가지고, 와, 우린 다 연결돼 있지? 그럼 연결되는 화살표를 한번 그어봐.
뭐 워크숍 했고. 근데 연결이라는 것은 인과관계 아니야? 근데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는 상관관계와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제가 막 쇼를 하면서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았지? 인과관계, 상관관계 잘 알겠지? 그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화살표로 서로 연결고리를 이어갔던 그것을 다시 한번 볼래? 그러면서 이거 서로 상관관계 아니야? 라고 덕담해보면서 다시 한번 재작성해 볼래? 뭐 이렇게 음, 한다든지. 그 다음 단계는, 그런데 음, 인과관계는 사실 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야. 이래서 어려워.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했어요. 예, 근데 누구나, 누구나 동의하는 인과관계.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새 드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학폭을 당하면 학폭이 발생하면 할수록 피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높아지냐, 떨어지냐, 음, 떨어진다. 그죠? 반대 방향.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더 좋은 사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학폭이 많아지면, 즉, 학폭과 피해 당사자 학생의 학업 성취도, 그건 인과관계로 봤을 때,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자, 이것을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자. 반대의 경우, 즉, 학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해 당사자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오히려 증가한다. 이따위의 인과관계가 만들어질까? 한번 물어나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를 그러한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설명해줘. 해줘요. 그러면 아하, 인과관계라는 것도 사실 조건 하에 발생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음, 인과관계도 조건적인, 상황적인, 맥락적인 에서의 인과관계구나. 그거를 학생들이 이해하게 만들어주죠. 음, 자, 그 다음에 알겠지? 얼마든지 다양한 생각이 가능한 거야. 다양한 생각이 가능한 거야 하면서 손가락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 가능한 거구나. 오케이.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 자, 이제 알겠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했었던 작업을 보고 다시 만들어 볼래? 음, 그러면 이제 속도가 되게 느려요. 왜냐면 생각이 많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과관계의 표기법,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제가 있던 보르네오 섬의 그 피드백 구조를 소개하면서, 어, 그런데 말이지, 이런 인과관계가 연결해서 피드백이 되는 순간 아주 묘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자, 따라 해봐. 그래서 이제 쭉 소개를 하면, 오늘의 문제는 어제 해결책에서 왔다. 충격적이지 않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하면서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의 평범성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연결한다면, 이 악의 평범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스템 사고의 구성 요소로는 저는 그 연결성을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악의 평범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음, 자, 음.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코멘트. 뭐, 박경호 선생님 어떠세요? 아, 김초현 선생님? 네. 저는 그 사고 훈련 학교에서 생각하는 힘을 주어야 한다. 그런 쪽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어, 정말로 아이들이 어, 이렇게 고민하고 골똘하게 뭔가 생각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부터.
음. 그렇, 아무리 이제 생각은 그렇다지만 실제적인 아, 수업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정해진 뭔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악의 평범성 프로젝트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이 음, 확 꽂혔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사로서 아무튼 요러한 어떠한 요런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되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어쨌든 벌써 뭐 초등학생이라도 그 집이나 무슨 그 학교나 해서 그 어떤 사고가 벌써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수업 진행은 필요할 수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제가 광화문에 갔는데, 거기 시청에서 내려서 광화문 걸어가면서 태극기 부대 집회가 넓게 자리 잡고 사람들이 엄청 널찍널찍하게 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 전에도 보긴 봤지만 어제는 좀 더 범위가 음, 넓었는데 제가 거기를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꾸 표정을 보게 되고 그랬는데 음. 어, 그 혹시 그 사람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리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그래서 네.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어쨌든 신념이 어쨌든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뭔가 정광훈 그 사람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엄청 막 환호를 하고 막 이러죠. 어, 그래서 그럼 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또 그렇죠. 제가 하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도 또한 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지?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그럼 기준은 무엇이냐? 음,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보수든 진보든, 어, 선동당하기가 너무 인간이 원래 그렇다. 어느 쪽이든 너무나 선동당하기 쉬운 거고, 본인이 선동당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에포케가 너무 중요한 거다. 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메타인지가 작동되는 인간, 그런 인간을 키워야 되는 거고, 교사 스스로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에포케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그러면서 계속 지나갔는데 어 그래도 나는 어쨌든 공익을 나는 앞세우는 거 아닐까? 공공선을 어쨌든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서 지나갔는데요. 어,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깨뜨리는 또 자기를 객관화하는 이러한 사고 훈련은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좀 피곤해질 것 같긴 한데, 피곤해지면서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세상, 또 다른 세상을 좀 보게 돼서 항상 흥미로운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뭐가 공공선이지? 공공선의 기준은 또 뭐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계속, 근본적인 생각까지 계속 해야 내가 흔들리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광주에 와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학생운동하고, 그래서 막 광주의 사태를 막 알고 있었다고 하고, 같이 울분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망월동 묘지도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망월동 묘역도. 느낌이 좀 다르면서 어제가 아주 절정이었는데 저한테는 그 3일 빌딩이라는 데를, 그러니까 제 숙소 주인장이 추천하더라고. 뭐 5.18 관련해서 어디 가고 싶어요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 한번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간 데가 이 3일 빌딩이라는 거예요. 왜 3일 빌딩? 이름이 전일 빌딩, 전일 빌딩이야. 전일. 그래서 전두환과 관련이 있나? 그런데 그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그 빌딩인데 거기가 이제 헬기가 난사해가지고 그 245발이 발견돼가지고 전일 빌딩 245가 하나의 그 빌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또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어떤 뭐 전시도 항상 상사를 해서 하는데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리고 최근까지 죽기 전까지 전두환이 했던 멘트들이라든가 그런 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철면피를 철판을 깔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또 그 와중에도 보니까 정보사 사람들이 양심선언 해가지고 뭐 뒤집힌 사건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번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그 안기부 같은 그 정보사에서 양심선언 해가지고 막 뒤집어진 사건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만든 또 다른 가설은 어, 우리도 이탈리아 못지않은 국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국가로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안 됐나? 아마 그럴걸요? 음. 그 구두 같은 그 나라, 이 땅덩어리가 그렇게 많은 나라, 나라가 서로 죽일 듯이 막 싸웠던 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 정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북부와 남부는 특히 더. 다른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독립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이탈리아의 어느 한 지역은. 그런데 하나의 국가로, 이탈리아 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가설을 한번 세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국가 사람이 우리 남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가설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집단의 가치 있는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오케이. 네. 박교원 선생님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 일단 메시지 보낸 거 잠깐 수정했는데요. 다시 보내서 아까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예, 긍정적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커가기를 기대한다고 바꿨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그냥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이 그러셨어요. 커가기를, 예, 예, 네. 예. 생각해 보니까, 듣다 보니까 저희의 그 어떤 그 행위들이, 어, 선과 악을 구분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음, 내용이 더 생각하게 돼서 저희 의도가 뭐 긍정적이더라도 뭐 그게 또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의도라도 전체를 위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유익함으로 긍정성을 좀 높여가려는 전체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저희가 연수 하나 있었는데요. 행복교육 학술대회가 있어서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 더 잘 연결되고, 어,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더 연결이 된다. 그 연결에 대한 그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유유상종에 대한 생각을 음.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왜 다른 사람의 의견, 저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까?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 자기의 생각을 놓고 생각하기가 힘들까? 그런 생각도, 예, 계속 얘기 들으면서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자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음. 편향된 사람들이 모여서 편향된 쪽으로 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음. 그걸 저희 그 과학에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내용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음. 어, 그 아일랜드 감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헷갈렸어. 이름. 어, 그 감자 얘기에서 제가 지금 아일랜드인데 아이슬란드인지 아일랜드인지 헷갈리는데 아이슬란드요. 그 감자를 좋아서 그 한 감자만 그, 그 재배를 하다가 전염병이 돌면서 감자가 다 죽었거든요. 근데 다른 감자 종이 없으니까 그 못 먹고 기근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편향, 단일함 이런 것들이 현대 이렇게 복잡한 사회나 변화되는 과정에서 유용한가, 유익한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어떤 책의 내용에서 그 백악관에서 결정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잘못된 결정으로 해서 세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레이건 시절부터인가요? 아무튼, 그, 레드팀이라고 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일부러, 제안을 하도록 하는 팀을 뒀다. 그래서, 예, 그 의견이, 이렇게 편향되지 않도록 혹시 생각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에서도 다른 의견이나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라기보다 우리의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그 힘이 그런 것을 생기게 하면 그런 불안감이나 또는 다른 의견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열린 대화를 통해서 좀 들어보고 미리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악의 평범성도 그런 부분을 더 얘기한다는 생각이 더 들면서 음. 다른 의견에 대한 열린 마음, 또 아까 에포케 얘기하는데 그 에포케가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근데 여기 아까 손을 뗀다는 말이, 음. 음. 어, 손을 떼고 사유하기.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관여하지 않고, 그 다른 말로 하면 회피라는 말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회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어, 좋은 일인가, 유익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사유만으로 세상이
좋은 쪽으로는 바뀌지 않고 행동해야 되는데, 표를 안 던지고 기권한다든가, 뭐, 어, 참여하지 않는다든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것도 악에 동조하는 어떤 또 다른, 행동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런 네, 그건 내용, 얘기할 필요 그런 없죠. 것에서, 그러니까 손을 뗀다라는 또 사유한다, 손을 떼고 사유하기,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거기서 손을 놓고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갖게 되는 데 대한 좀, 그게 좋은가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 당연히 아니죠. 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되어지고 그 얘기가 어, 뭐랄까 폭력적으로 제압되지 않고 서로 그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까 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자기 그 생존과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존재나 생존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잘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회이고, 그 집단이나 개인의 생존만을 생각하니까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하나의 연결된 금방 연결 얘기하셨는데 연결된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게 시스템 사고에서 우리가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어, 영향을 주고받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 운명체, 공동체라는 의식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것들이 그 공동체가 일부의 집단이나 일부의 어떤 개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연결된 하나의 그 지구 공동체로 생태까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어, 때 그런 인식 이게 저는 시스템 사고의 또 중요한 그 네. 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 폭력적인 우리의 그 뭐죠? 음, 그 집단적인 어떤 그 의식 이런 것들을 전체 집단으로 좀 확대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양성이란 얘기까지 확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고맙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이 다양성 이슈를 얘기할 때 제가 추천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나중에 좀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홈페이지에서 바나나라고 막 해도 되는데 바나나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렇게 몇 가지 나와요. 네. 그중 첫 번째 시스템 사업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효율성과 다양성의 충돌 아마 이걸 거예요. 네, 들어가시면 여기에 바나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다양성이 없이 바나나가 품종이 되게 몇 가지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그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나가 한 큐에 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뭐 기타 등 그런 이야기가 좀 팩트 중심으로 좀 소개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리나라의 재선충, 소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재선충 한방 때문에 피해도 막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성 관련해서 꼭 제가 강추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그 유튜브에서 최재천 한 칸 띄고 순수라고 하시면 저 영상이 나와요. 저 최재천 교수가 저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는데,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야, 이 표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워낙에 자연은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어, 번거롭고 이런 것이 자연이다 이거예요. 순수를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이 발생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다양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 순수함, 단일성, 효율성을 추구할수록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나 또는 한 큐에 훅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다양성은 좋은 거야. 오케이, 다 이해해요. 예, 뭐 지식으로. 근데 저 표현. 근데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좋아하는 방식이긴 한데 순수하고 반대래, 다양성은. 즉, 지저분해, 번잡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거, 예,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기은재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 저 워낙 그, 뭐지? 아, 그냥 좀 적어봤어요. 얘기하면서 혹시나 어, 유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그 모든 선생님들하고 되게 맥날 같이 하는 부분들이, 생각에 맥날 같이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저도 보면서 계속 지금 현 정부의 상태와 이 나라의 상태랑 되게 많이 오버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그들은 또 우리를 보면서 아, 이게 그렇죠, 그렇죠, 평범성을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맨 마지막 칼럼 마지막 쪽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치 음, 정권에 있었다면, 음, 아니면 내가 지금 현 정부의 위정자 쪽에 있었다면 음, 나는 과연 어떤 쪽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제 미래니까 생각해보면서 아까 그 하길고 인터뷰 나왔던 게 그 화목 그 인터뷰지에 나왔던 게 하길고 친구들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들어갔던 메인으로 들어갔던 그러게요. 쪽이고, 얼굴 딱 네,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일단은 그 약간의 부담감과 책임감도 조금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쳤다고? 아이들이 아, 이렇게 그 6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음, 교수님 주신 커리 안에서 이것들을 똑같이 진짜 말 그대로 배운 대로 풀어갔을 뿐인데 음, 아이들 인터뷰 보니까 진짜 많이 생각했구나. 음, 생각하는 힘을 길렀구나, 아이들이.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은. 음, 그 중에서도 우수한 친구들을 진로 선생님들께서 픽해 주셔서 그 친구들이 인터뷰를 한 거긴 하지만, 아, 이 내용이 아이들한테 마음에 닿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냥 뭐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뭐 에포케나 뭐 인과관계, 6.5대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한테 좀 이런 교육의 작업이 계속 되면 손 떼고 좀 사유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 그런 교육들이 많아지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면 언젠가 아까 그 초반에 나왔던 누구나 동의하는 인과관계로 좀 수렴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음, 좀 세상이 좀 더, 물론 항상 그 반대편은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이, 우리 민주적인 사람들이 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주적으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음, 엄청난 지연이 필요하겠지만, 지연이 걸리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우리 선생님도 하셨던 그 게임 중에서 그 연결 게임만으로도 이 악의 평범성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요. 김준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애들하고 할 수 있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연결 게임을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연결이냐, 아, 또 연결이네요. 그게 좀 재밌거든요. 이등변 삼각형 게임을 통해서 보면 나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두 개밖에 없었으나 이것마저 또 연결되니까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난 그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게 되더라.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사점. 이첫 번째가
내가 두 사람을 선택했다. 즉,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두 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었는데, 실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죠? 더 복잡하게 연결된다. 그지? 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사실 더 이 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각자 최선을 다할수록 오히려 전체 시스템은 더 출렁인다. 요거요. 아마 제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 추임새로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첫- 각자 최선을 다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재미삼아. 각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막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단 말이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게임 진행할 때 각자 최선을 다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결과 어땠어? 더 정신없이 움직이지 않았어? 시스템이 그래. 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수록 시스템은 더 출렁거릴 수가 있어.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각자 최선을 다할수록 시스템은 붕괴돼. 예전에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이상 올라가면 이제 고등학교나 성인들 버전에서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왜 부분 왜 부분 최적이 전체 최적이 안 되느냐? 왜 부분 최적이 전체 최적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만 하느냐?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산업화 시대 때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내 앞 공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내 뒷 공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내가 관심 없어도 돼. 나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색칠하거나 나사를 조이거나 뭐 두들기거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완성품이 나와.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전쟁, 상명하복에서,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전체 전쟁의 시스템 큰 그림은 누군가 그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명령받으러 할 뿐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전체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 라는 생각. 마지막이 세 번째가 리덕셔니즘, 환원주의. 잘게 잘게 쪼개서 거기서 어떤 진리를 발견해서 그걸로 전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학문이 잘게 잘게 쪼개지고 물, 화, 생지를 따로따로 배우게 되게 됐더라. 뭐 이런 거죠. 이래서 각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덕담이었으나 너나 잘해. 이런 것이 덕담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연결 게임에서, 그 이등변 삼각 게임에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편범상 얘기를 하면 아주 흐르듯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그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네, 그러면 그, 들어 어, 네. 죄송해요. 네, 저, 아까 그 박형근 선생님이, 인간이, 존재의 불안, 어떤 두려움,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테오도 아도르노, 그분이 주장한 게 강한 자거든요, 강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제 나의 삶, 나의 존재, 이런 게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 권위에 뭔가 이렇게 추종하고 굴복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기가 쉽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강한 자아를 가지게끔 교육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그거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성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제 독일에서는 그렇게 보고 이제 성교육을 되게 학교에서 어, 되게 중점을 두고 이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도 좀 그렇게 뭔가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의 중심? 그런 거를 아이들이 갖게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그건 저는 되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한 자. 아도르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강한 자가 돼야 된다? 네, 음, 강한 그따위 자아를 말을, 가져야 되는, 그따위 말을 했단 말이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냐면, 음,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그 말이 전달됐을 때 이 뉘앙스가 되게 목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좀 불편해요. 그럼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이 뭐지? 강한 사람? 강한 사람? 그것을 딱 아, 던진다는 것이 의미가 음. 있나? 네, 이정 선생님, 뭐, 네, 저도 말씀하신 그 아도르노 책을 읽었는데 이제 성숙을 위한 교육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이런 독일 역사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독일 사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잖아요. 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왜 그런 권위와 이런 거 앞에 굴복하는가? 아까 뭐 불안, 두려움, 존재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려면은 자아가 강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강하다는 의미는 힘이 세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한 한나 아렌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가 그 성에 눈을 뜨는 시기와 이제 그래서, 맞먹는데 네네 그게 음, 음, 성적인 수치심이나 이렇게 억압된 것이 자아를 약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런 에, 성교육을 그렇게 했었고 성은 되게 부끄러운 것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아를 여기서 강한 자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강한 자. 네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강한 자,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 네, 독선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교 때도 목소리 큰 애들이 왜 없겠어요? 있잖아요. 목소리 큰 애들. 음, 어, 되게 있어 보였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다 꽝인데. 음, 그 당시에는 걔네들이 자가 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음, 자가 강하다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자가 자아, 강하다는 게 뭐지? 음, 아, 그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네네, 목소리라든지 뭔가 행동 이런 음, 거보다는 네네, 일반적인 그런 거라서 보이지는 취지겠지. 않을 것 네네, 근데 그 같고. 네,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전달될 때 이게 참 그 원래 취지를 다 살려서 자아가 강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 전달될 수 음, 있나? 난 내가 음, 아도르노라면 다른 표현을 썼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 뭐 이런 겁니다, 용기 사실. 있는 자, 용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저라면 감히 저라면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요새 저도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표현인데 아쉬워하지 않는 삶, 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음,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생각의 수준까지 가는 거. 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박사님 갑자기 떠오른 게 지난번에 장기하 노래 막 이렇게 아, 예, 그거. 예. 그런 게 떠오르는데 같은 맥락에서.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걸 읽게 된 거는, 아도르노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김누리 교수 영향이 있어요. 오케이. 네.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 아, 왜 이렇게 아, 우리가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하. 저도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성교육 얘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어서 궁금해서 많이 이제 그 부분을 예, 고민했거든요. 김누리 교수는 제가 선배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혀 몰랐던 분이세요. 예, 나중에 이제 이렇게 네네. 방송에서 보고 막 반갑긴 한데, 약간 네. 스타일이, 네. 김누리 교수의 스타일이, 아, 충격 요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충격요법. 아,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안 바꾸니까, 네네. 좀 생각 좀 해라 하면서 막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쵸. 그게 입시제도 폐지. 네네. 틀린 것은 아닌데 왠지 뭐 야수 자본주의 라든가 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너무 세게 얘기하시니까 상대적인 반감이 더 들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성교육 음,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 교육에서 교육 시스템이 많이 비어 있죠. 정말 음,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부족하다는 성찰을 주는 것은 땡큐. 음, 근데 음. 우리 모든 교육에 성교육에 집중해서 해야 되나? 또 그것도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그런 건 느낌이지. 아니야. 어, 그러니까 충격 그런, 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생각하게 해준 거엔 땡큐. 고마운데, 음, 음, 고마운데, 그렇다고 그게 다냐? 또 그건 또 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음, 되겠죠. 네. 네네. 그런 못된 사람이에요. 김누리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화두를 딱 던지고 자기는 빠져.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교육 현장에서 균형 잡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음,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그런 충격적인 요법의 어떤 긍정적인 아, 면도 있는 것 있지. 같고요. 있어요. 예, 있어. 사실 정말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나는 제 김누리 교수의 말마저도 떼고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음, 오케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니까요. 우리 시대에. 맞아요. 네. 예컨대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정말 섬뜩한 이야기들 되게 많아요. 예컨대 음,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의 진보가 네. 어딨냐? 그런 데 네네.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지금 뭐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고, 네네. 자기 봤을 때는 뭐 보수. 음, 보수고, 네. 그다음에 정의당, 기타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라고 얘기하는 그 음, 사람들은 독일 기준에서는 중도다. 음.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게 다 네. 팩트야. 맞아요. 맞는 네. 말인데, 그렇다고 예컨대 민주당한테 너네들은 보수야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네, 좋은 참고 자료긴 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해주는 거니까. 네, 음. 그렇습니다. 고마운 분이라니까요. 딱 거기까지. 네. 시간이 얼추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네. 다음 주에 또 다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음, 사실 악의 평범성 이야기 하기 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뭐 하겠다고? 신문 기사를 놓고 한번 같이 분석하는 아, 작업을 좀 해볼까 하는데, 예, 네네. 뭐, 네. 그래서 신문 기사나 칼럼을 꺼내놓고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면서 거기서 같이, 예, 음, 인과관계 같은 거를 좀 뽑아내고,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그어보고, 네. 여기에 숨어있는 피드백이 뭐가 있지? 한번 좀 찾아보고, 뭐 그런 음, 작업을 한번 좀 해볼까 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